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러시아 공군기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지난 8월 9일 크림반도 남단 사키시에서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사키시 남쪽에 위치한 사키 공군기지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탄약고 폭발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탄약고가 경납고와 관제탑 바로 옆에 있어서 공군기지에 주둔 중이던 상당수의 병력과 인근에 주기되어 있던 수십 대의 전투기가 말 그대로 소멸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손실이 40대가 넘는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을 책임지던 러시아 공군이 거의 괴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 침몰과 맞먹는 대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하지만 고작 미사일 두 발에 어떻게 수십 대의 전투기가 부서질 수 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통해 여러 증거를 대조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악스럽게도 정말로 수십 대의 항공기가 격파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SNS에 공개된 한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이렇게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탄약고 인근 시민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피해 규모를 축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패배라 정보를 숨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피해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외신이 앞다퉈 분석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키 공항과 가장 가까운 우크라이나군이 사키시로부터 200km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사키 군공항을 노렸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가 사용할 수 있는 사거리 300km의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켐스를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다고 했던 에이테켐스가 사실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놀라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에이테켐스가 아니라 자국이 개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군을 타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9일 사키 기지 폭격으로 러시아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와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키 공군기지 폭격에서 발생한 폭발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그 증거로 인근에 있던 여러 대의 전투기가 폭발에 휩쓸려 완전히 불타버린 영상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잔해만으로 당시의 폭발이 얼마나 컸으며 러시아군의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고작 1명이 죽었으며 부상자는 민간인 뿐이니 우크라이나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 중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보신 장면은 1차 타격 이후 동시에 두 곳에서 유폭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폭발의 규모입니다. 영상 시작점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나 폭음이 들린 시간이 10에서 14초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폭심지와 영상이 찍힌 지역 간의 거리는 적게 잡아도 4km가 넘습니다. 그런데 화염과 버섯구름의 크기가 마치 바로 옆에서 폭탄이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만큼 폭발이 거대했다는 것인데요. 강 건너에 있는 나무를 통해 두 번째 정보인 버섯구름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강 건너 나무를 10m라고 치고 폭심지와 가장 가까운 나무도 마찬가지로 10m라고 가정했을 때 약 150에서 200m 높이까지 화염이 솟구치며 버섯구름이 형성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각종 항공폭탄과 미사일이 적재된 대형 탄약고가 완파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교전이 한창인 전쟁에서 이런 탄약고 주변에는 많은 인원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현재 러시아는 확실하게 어마무시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으로도 러시아군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더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사키 공군기지 폭파 이후 기지에 있던 차량들이 폭발에 휘말리는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해당 위치를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폭심지 두 곳과 연결하면 폭발이 영향을 끼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이를 통해 폭발로 인한 화염과 파편이 반경 6에서 700m까지 퍼졌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를 이용해 폭발 반경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폭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제탑은 물론 주기된 전투기 상당수가 폭발 반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폭발한 탄약고 두 곳에 폭발 반경을 다 넣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공군기지 핵심 시설 전부와 수십여 채의 민가까지 피해 범위가 확산됩니다. 특히 관제탑의 경우 두 폭발에 영향을 연달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이번에 러시아가 적어도 수백 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항공기를 잃었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군사 전문가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역시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패전의 공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는 수십 대의 군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첨단 전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8월 9일, 그러니까 폭격 당일에 마지막으로 촬영된 공군기지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폭심지 근처에 많은 전투기가 몰려 있는데요. 대충 보이는 것만 세어봐도 10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위성 지도를 많이 보지 않는다면 뭐가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화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지도는 미국의 위성업체 막사르 위성이 2021년 촬영한 사진인데요. 사진 속에 하얗고 삼각형에 가까운 전투기가 날개가 접히는 가변역 전투기인 수호이 24 펜서, 좌상단에 일렬로 늘어선 전투기와 수호이 24 사이에 끼어있는 검은 전투기가 수호이 27 플랭커의 개량형인 수호이 30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수호이 30 계열은 러시아 공군에서 최신 전력으로 분류됩니다. 한마디로 주력이라는 뜻인데요. 8월 9일 사진과 2021년 사진에서 전투기의 배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최소 20대 이상의 전투기가 날아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폭심지 근처에는 일류신 76 수송기도 있었습니다. 일류신 76 수송기는 최대 적재량 40톤, 최대 이륙 중량 157톤인 전략 수송기로 현재 러시아군 보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공기입니다. 하지만 주기된 위치로 보아 이 수송기 역시 파괴됐을 게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심지 근처에 있던 다른 중대형기들 역시 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10대가 넘습니다. 게다가 쉽게 관측하기 어려우나 전투기들 사이사이에 헬기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러시아의 항공기 손실은 정말 40대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월 11일 오후 촬영된 최신 위성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 항공기가 전멸했습니다. 출격을 위해 미리 배치해둔 폭약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방어 조치를 한 항공기들까지 아작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하면 이번 폭발의 피해 반경이 더 확대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손실을 입은 부대가 작전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부 전역에서 제공권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 우크라이나 공군이 앞으로 요격당할 걱정 없이 각종 전폭기와 무인기를 총동원해 러시아군을 맹폭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헤르손주에 주둔 중인 5만 러시아군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기동방어가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주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우수한 기계화 전략과 평야라는 특성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했습니다. 장갑차가 없는 우크라이나군이 천천히 걸어서 진격하는 동안 장갑차를 타고 넓은 평야를 쉼없이 질주하며 적은 병력으로도 훨씬 많은 우크라이나군을 농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공중우세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가면서 이번 작전은 러시아의 자살 행위가 됐습니다. 장갑차가 아무리 빨라봐야 전투기보다 빠를 수 없는 데다 탁 트인 평야라 피할 곳도 없으니 함부로 움직이다가는 통구이가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헤르손 러시아군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자리에서 참호를 판 뒤 방어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의 방어에 꼭 필요한 포병 전력은 하이마스의 탄약고 공격으로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공격 헬기도 헤르손 공항과 사키 공항이 엉망이 되면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을 막을 지대 공포대는 대방사 미사일 에이젠-88 함에 맞아 전멸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이 아무런 방해 없이 순조롭게 사키 공항을 파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 헤르손의 러시아군은 간간히 끊기는 열악한 보급을 받으며 오직 보병과 기갑부대만으로 우크라이나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물자 지원 덕에 전투 역량이 쉼없이 강화되며 러시아군을 점점 더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사키 기지를 타격할 때 쓰인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 미국의 에이테캠스 같은 파괴력을 지녔는데요. 에이테캠스는 하이마스에서 쏠 수 있는 사거리 300km 단거리 전술 미사일입니다. 수리탄만한 자탄 500발을 흩뿌리거나 200kg 고폭탄두로 특정 목표를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만약 미국이 약속대로 에이테캠스를 우크라이나에 대량 지원한다면 이미 방공망이 걸레짝이 된 러시아군은 그저 쏘는 대로 맞는 인간관역 신세가 대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케르치 대교가 위험합니다. 크림대교라고 흔히 알려진 케르치 대교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직접 잇는 유일한 교통로인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에이테캠스를 케르치 대교에 집중한다면 남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은 러시아 돈바스 멜리토폴을 거치는 얇은 보급로를 통해 물자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멜리토폴에서는 게릴라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며 해당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남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르치가 무너지면 러시아군은 절대 보급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끝장난다는 뜻입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러시아의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제 탄도미사일 크림2입니다. 이번 공격 이후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무기가 에이테캠스가 아니라 자국산 흐림2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흐림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독자 개발해 시제품이 나온 미사일인데요. 탄두 중량 500kg에 최대 사거리가 400에서 500km입니다. 이는 게임체인저라는 에이테캠스보다 탄두 중량이 2배, 사거리가 1.7배 긴 것인데요. 만약 정말 우크라이나가 흐림2를 생산해 배치 중이라면 조만간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러시아군의 모든 보급 창고가 파괴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무기를 낭비하지 않고 있다가 러시아군이 방심한 순간 결정타를 날린 우크라이나의 치밀함이 정말 놀라운데요. 심지어 8월 11일 새벽을 기준으로 노바카바카 댐의 통행을 부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헤르손 주둔 러시아군의 보급이 차단된 것입니다. 이제야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